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참패한 여당은 다른 정당과 손잡지 않으면 집권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반면 약진한 야권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합종연횡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한 달도 채 안 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사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ここに至るまでは相当に厳しいねと思いますし、それは選挙の途中というかな、半ばぐらいからこれは相当きついねということは実感はしてました。 이로써 지난 2012년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차례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이어갔던 자민당의 독주는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자민당 내 파벌의 부정부패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여론이 악화한 결과였습니다. なんだかんだ言ってもこうなんか占めてるイメージだったので、ってちょっと思いました。裏金問題が今になったことを引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今回敗因の大きなところではないかと。 선거 후 다음 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다시 총리 선출을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민당은 그때까지 공명당 외 다른 정치 세력과 손잡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야권 내에서도 보수 우익 성향인 일본 유신회 등을 연정에 참여시키거나 무소속 의원 영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석수를 크게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연대에 나설 태세입니다. 政権交代こそ最大の政治改革と言っている以上、そのチャンスがあるならば、この選挙の結果を踏まえて各党と誠意ある対話を始めて。 하지만 야당들도 각각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 이번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만큼 단기간에 뜻을 합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다음 달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일본 정치권에는 경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대규모로 공습하면서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양측이 곧바로 확전을 자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선 트럭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공격이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한 지 하루 만에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직접 겨냥한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התקיפה באיראן הייתה מדויקת ועוצמתית והשיגה את כל מטרותיה. 이란에서도 절제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국 전투기에 영공이 뚫렸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과장하고 있다며 내부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باید تشخیص بدن و درست بفهمن و اون چی که صلاح این کشور و این ملت هست اون رو انجام بدن.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이 다시 한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카타르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가자지구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중동 곳곳에선 유혈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선 트럭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A truck was just ramming in to the bus and the bus station, injuring tens of innocent people who were standing there.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모사드 본부를 포함해 이스라엘 정부 조직이 몰려있는 곳으로 피해자 중엔 군인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계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차량을 몰고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 돌진하던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헤즈볼라는 하이파 등 이스라엘 북부 곳곳을 공습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가자지구 난민촌을 대대적으로 공습해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언론들이 마지막 여론조사를 쏙쏙 발표하는 가운데 투표 의향층에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ABC 뉴스가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유권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층 지지율이 해리스가 51%, 트럼프는 47%로 나타났습니다. 3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각각 50대 48로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필라델피아의 한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해 펜실베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예배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펜실베니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동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해외 부자 반도체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대도 어차피 그들은 좋은 기업을 미국에 주지 않을 거라며 바이든의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알아서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했을 거라며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는 나토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살상무기 지원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 중이던 북한군이 전장이 있는 서부로 이동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전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번 주 안에는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착된 러시아군 통신 내용에서도 이 같은 북한군 움직임 관련 내용이 늘고 있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получили нахуй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북한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나토에 급파됐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간 28일 나토 32개 회원국 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 등을 공유합니다. 북한군에 대한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파병된 인민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토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응 핵심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언제일지가 꼽힙니다.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살상무기 지원은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와 그 여파까지 확인한 뒤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율 속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사들을 민간 트럭에 실어 최전선으로 수송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 정보총국은 민간 번호판을 달고 북한군을 수송하던 트럭을 러시아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정차시키는 감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논의하는 러시아 장교들의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교들은 경찰이 북한군 수송 차량임을 알지 못하고 트럭을 멈춰 세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우선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는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8차례 공격을 막아냈으며 미국산 장갑차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진입한 이후 쿠르스크에서만 2만 7천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번에 집결한 북한 군인들의 전투 역량이 최정예 부대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전선에 집결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들은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널은 공개된 북한군의 영상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에 쿠르스크에 집결한 군인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6명도 자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키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에서 참전하는 외국인은 지금까지 병사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침공을 하자 국제군단을 창설하고 외국인 의용군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권 내용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견을 내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며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 대표를 향해 정치쇼를 중단하고 여사 특검법이나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청년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다른 의견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살아있는 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본인부터가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내홍으로까지 번진 여권 상황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다음 달 둘째 주쯤 열릴 가능성이 큰데 친한동훈계 일각에선 회의를 모두 공개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YTN에 여사를 향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니만큼 국민이 보는 앞에서 특별감찰관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며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는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묶어서 진행하기 위한 당의 협상 전략인 만큼 갑자기 따로 떼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당 안팎에서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소수의 간호가 법석을 부리면 집안의 망조가 든다며 친한계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집안 싸움을 관망하며 특별검사를 고리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을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시도에 빗대며 정치쇼를 멈추고 특검이나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젠 국민과 여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도 몰아붙였습니다. 최혜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십시오. 민주당이 여사 공세에 열을 올리는 건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11월을 전국 주도권을 쥘 기회로 노린 여당은 변수로 떠오른 당 내홍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를 오늘 출범합니다. 양당 김상훈,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배준영,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협의체 출범을 위한 회동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회담에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과 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멧돼지 사냥을 하던 도중 총기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차 한 대는 전면과 후면 모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SUV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가 모두 탔지만 30대 남성 운전자 등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야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던 60대 엽사 A씨가 50대 동료의 허벅지를 총으로 쏘는 사고가 났습니다. 총에 맞은 동료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냥 도중 동료가 멧돼지 쪽으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독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단감 농가에서 최상급 단감 1톤가량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래아가 과거 또 다른 교제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화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일삼아 민폐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가 방송 도중 행인에게 얼굴을 맞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기부를 하는 등 고의나 상습적으로 174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 75곳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잼버리 K-팝 콘서트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18% 훼손돼 2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불리는 전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전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 뛰는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어항이 썰렁합니다. 3분의 2가 줄어가지고 너무 팔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뭐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올해 전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경매 시장에 풀리는 양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어획량은 3,3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전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이곳이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한 팩 남아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로 전어를 찾던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전어 가을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비싸서 못 먹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지난 9월 해수 평균 온도는 27도로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3.5도가 높았습니다. 주로 15도에서 21도에 서식하는 전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워진 바다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건 꽃게도 마찬가지. 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가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어획량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반면 높은 수온에 잘 자라는 새우는 공급량이 늘었고 남해에선 열대성 어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상 기후에 따라 우리 바다의 온도까지 달라지면서 어종이나 어획량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아침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울과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방에서도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오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60mm, 영남과 전남 해안에도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내륙에서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7도, 부산 14.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0도,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박빙의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과 SK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높은 관세 장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Here in Pennsylvania right now, each of us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in this moment we do face a real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바이든의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높은 관세만 부과해도 해외 기업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며 고율 관세 정책을 만능으로 내세웠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마지막까지 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BC 뉴스는 3주 사이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의향층 지지율이 이달 초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차이로 커졌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최근 공을 들인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 표심이 돌아왔다고 ABC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히스패닉은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커졌고 흑인 지지율은 90대 7%로 해리스가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와 CNN이 최근 내놓은 마지막 여론조사는 두 사람 지지율이 동률로 나온 데다 7개 경합주 평균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어 일주일여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어제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개표가 진행 중인 오늘 새벽 1시 41분 기준으로 자민당 186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2석으로 208석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의석은 235석으로 나타나 자민당과 공명당이 확보한 의석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대거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NHK가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 등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46명 가운데 62%인 28명이 낙선자로 분류됐습니다. 낙선자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과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 등 유력 정치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크게 늘리며 집권 자민당을 위협하게 된 제1야당 입헌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여당의 과반수 붕괴라는 목표를 달성한 건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다 대표는 오늘 새벽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 정권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정당과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에 임박해 연임되면서 가까스로 공백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공수처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연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사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해왔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습니다. 저희들 수사 대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의 연임이 재가되기까지 2달 넘게 걸리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재갈하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매번 심사와 재가를 거쳐야 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4명 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수는 15명으로 여전히 정원 25명에 못 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매년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2천여 건에 이르지만 검사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인력 충원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9월 이후 팔린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정책 대출 지원이 없는 9억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이자를 올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7월 9,024건에서 8월 6,329건으로 줄어든 뒤 9월엔 신고분이 2,890건으로 8월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9월과 10월 매매대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를 마친 서울 아파트 4,138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건수는 2,184건으로 52.8%를 기록했습니다. 7월과 8월 직전 2개월간 매매 비중이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9억에서 15억 원 이하 매매 비중은 7월과 8월 33.7%에서 9월과 10월 들어서는 27.6%로 6%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신생아 특례 등 저리의 정부 정책 대출이 지원되는 것과 달리 9억에서 15억 원 이하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은행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5억에서 30억 원대 거래 비중도 7, 8월 19%에서 9, 10월은 15%로 4%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4.5%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앞서 기금과 불용예상 등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오늘 자기 주식 공개 매수 결과를 공개합니다.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 매수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베인 캐피털을 통해 얻는 2.5%입니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 공제가 오늘부터 본격 출시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때는 4천만 원 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탄소세가 매겨집니다. 이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인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숫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146만 1,000명, 20대 임금 근로자 가운데 43.1%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근로 형태별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3명 중 2명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는 우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직,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업황 부진에 따라서 고용 형태 비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시간제 일자리 근무 형태가 통상적인 정규직보다 자유롭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 좀 양호해지면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봅니다. 고용 형태가 날로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태원 참사 뒤 2년 만에 돌아온 헬로윈 기간, 정부가 소방구조대가 상주하는 종합 상황실을 만들고 경찰 기동대 순찰 인력까지 투입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인파 쏠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하윤 기자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둔 주말 홍대. 인파로 가득한 거리 곳곳에 헬로윈 의상을 입고 길을 걷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이태원 참사 후 2년, 헬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이태원보다는 홍대로 몰리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축제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클럽 거리 입구에는 비상 응급 상황을 위해 부스를 차리고 좁은 골목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 중앙분리대를 세웠지만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밀집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 기동순찰대의 단속망에 걸리는 건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이쪽은 인파가 많아서 금지된 거리거든요. 현수막 보이세요?
교통 통제 안내 저 며칠 전부터 꾸준히 붙어 있던 건데 12시부터 이 길 3시까지. 선생님 여기 큰 도로까지는 좀 내려서 끌고 가주시겠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주문 안 받죠. 여기 이 동네 사람도 장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 장사하려면 배달이 와야 되죠. 지역 관할 경찰 이외에 서울, 홍대, 이태원에 별도로 투입된 기동 순찰대는 모두 300여 명. 경찰청이 올해 2월부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시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했던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동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헬로윈 기간에 어떤 위험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계도도 하고. 정부는 헬로윈데이처럼 주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공항 운행 정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같은 상황도 인파 사고 관리 유형으로 정리하고 유형별로 대응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주말 한때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버스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제때 발권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는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손재우 기자입니다. 전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포함한 전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140여 곳에서 매표와 발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 승차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한 승객까지 버스에 제때 타지 못하면서 전국 터미널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승객마다 일일이 구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시각에 출발하지 못한 고속버스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터미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우왕좌왕 해도 복잡해서 뉴스가 나오면은 그 터미널 가실 때 좀 미리 일찍 가시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티머니 앱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티머니 화면창이 뜨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로그인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오전 11시 41분쯤 코레일과 SRT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총 11대의 운행이 10분에서 최장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장애 구간에 대한 긴급 복구가 이루어져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 철회했습니다. 공사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오늘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 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 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준비한 한국어 매뉴얼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짤막한 한국어 표현 수십 개가 담겼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작성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공병부대원들의 활동 모습이 국영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наша – это обезопасить освобожд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для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То есть мы идем следом за штурм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обезвреживаем те подарки, те сюрпризы, которые нам оставил враг. 우크라이나는 8월 말 한때 쿠르스크에서 서울시 면적의 곱절 이상인 1,200여 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어에 막혀
지난달부터는 오히려 점령지를 조금씩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측이 그만큼 격렬히 전투를 벌이는 곳으로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에 28일까지 북한군이 최대 5,000명 배치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만들었다는 지침이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와 일부 러시아 매체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과 마주쳤을 때 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장 60개의 발음을 키릴 문자로 옮겨 적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고 알리거나 임무가 뭐냐, 배고프냐고 묻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ів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을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서방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치러진 옛 소련 국가 조지아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현 집권 여당 조지아의 꿈이 친서방 야당 연합을 누르고 과반 득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드즈나 이바니슈빌리 여당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이번 성공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며 조지아 국민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선거 결과를 자평했습니다. 정권 교체 실패한 야권은 부정선거의 단서가 여러 개 있다며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이 끝난 직후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인디펜던트는 현지 시간 27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실장이 이탈리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군인과 외국에 있는 피난민이 투표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은 캘리포니아의 유력 일간지 LA타임스가 지지선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현지 시간 26일 LA타임스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사주인 패트릭 순시용 박사 일가의 반대로 전면 철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LA타임스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초박빙의 상황 속에 후보 지지 선언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WP는 이날 별도 기사를 통해 기자 2명이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사설 초안을 작성했지만 게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정은 사주인 베이조스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피니언 필진 17명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끔찍한 실수이며 신문의 근본적인 편집 신념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짜미가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 상륙했습니다. 베트남 기상청은 28일까지 꽝빈성과 꽝남성 등의 최대 700mm에 이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한국인이 많이 찾는 다낭국제공항과 꽝빈성 동호이 공항, 꽝남성 출알공항 등 중부 지역 주요 공항 4곳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멕시코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미국 접경 도시로 향하던 버스가 화물 트럭과 추돌하면서 1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버스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멕시코 중부 사카테스카스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의 농식품이 미국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한인마트 60여 곳에 5억 원어치가 들어갔는데요. 전라남도는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 촉진에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강가에 가을꽃이 흐드러지게 핀 전남의 관문, 장성입니다. 장성군은 유명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와 손잡고 음식 관광 1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의 도시를 추진하는 전남 장성에서 만들어진 냉동 김밥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아니 입맛으로 보고 맛있으면 맛있는 거죠. 맛있어요. 정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 김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식 개발이 되면은 이제 전남이 우리 맛의 고장 전남을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의 냉동 김밥을 비롯해 전남을 대표하는 62개 농식품 5권어치가 미국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풀렸습니다. 판매는 사실상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갖춘 대표적 한인마트 점포 62곳이 맡았습니다. 한국 식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H마트가 82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시안들의 최고 가장 큰 이런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전남식품의 온라인몰도 선을 보였습니다. 쉽게 장바구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를 기념해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 시식교회와 전남쌀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해주고 또 H마트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H마트에 모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농수축산품 수출액은 모두 6억 3천만 달러. 전라남도는 한류 열풍을 타고 전남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수출 목표액을 10억 달러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25일 갑자기 대중 곁을 떠난 배우 김수미 씨의 발인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영원한 일용엄니 김수미 씨. 유가족과 동료들의 배웅 속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목도리를 두른 채 유쾌한 웃음을 짓는 배우 김수미. 고인이 출연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포스터에서 가져온 영정사진입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의 배웅 속에 김수미 씨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생전에 엄마처럼 자신들을 아꼈던 후배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고 운구를 도맡았습니다. 동료에서 며느리로 인연을 맺은 배우 서효림은 시어머니와의 이별이 믿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 내내 빈손은 북적였습니다.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고인과 모자 사이를 연기했던 박은수는 물론 여러 작품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엄니 하면서 오늘 약간 엄니가 또 한 번 돌아가셔갖고 허전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고 작년에 그 뮤지컬 같이 하자고 제안해주시고 방송도 같이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선후배들의 애도 물결은 온라인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부를 만큼 고인을 따랐던 이상민은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고 방송인 탁재훈도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수미는 스크린과 예능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최근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고혈당 쇼크로 갑자기 대중 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용인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간 김수미의 유작은 내년 1월 개봉할 예정인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그룹 BTS의 멤버 진의 신곡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송 글로벌 9위에 올랐습니다. 진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I Will There가 발매 당일인 지난 25일 469만 회 이상 스트리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록은 앞서 진이 솔로곡인 디 애스트로넛으로 기록한 17위를 자체 경신한 것입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김동률이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인 뮤직팜은 김동률이 지난해 발표한 옛 이야기지만 이후 11개월 만에 신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인상을 남기려 하는 요즘 노래와는 달리 김동률의 이번 노래는 긴 호흡 속에 한 편의 이야기와도 같은 멜로디와 가사를 그려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오늘 광주에서 이어집니다. 대망의 우승에 1승을 남긴 기아가 끝내기를 외치는 반면 벼랑 끝 삼성은 지난 2013년에 그랬듯 또 한 번의 반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김선빈이 19승부 끝에 담장을 직격하는 2루타를 때리고 김태구는 벼락 같은 말루 홈런을 터뜨립니다. 마운드에서는 내일이 6회 투아웃까지 삼진 7개를 곁들이며 2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요리합니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승리를 따낸 기아의 4차전 모습입니다. 이번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봐도 기아는 타석과 마운드에서 모두 삼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팀 평균 타율은 5푼 가까이 높고 평균 자책점은 삼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기아가 한국 시리즈를 5차전에서 끝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차전에 돌아가서 꼭 저희 선수들하고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삼성은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닥쳤습니다. 에이스 원태인이 어깨 관절을 다쳐 남은 시리즈에서 더는 마운드에 오를 수 없게 된 겁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무릎을 다친 구자욱에 이어 원태인까지 투타의 핵심이 모두 빠진 채로 남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3승 1패로 앞선 팀이 우승까지 차지한 경우는 17번 중 16차례. 확률로 치면 94%가 넘는데 재밌는 점은 그 단 한 번의 예외가 2013년 삼성이었다는 겁니다. 삼성은 두산에 1승 3패로 몰렸지만 5, 6, 7차전에서 내리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11년 전 기적처럼 시리즈를 뒤집은 우승 DNA가 올해 다시 깨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5차전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광주에서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 5차전은 기아는 양현종을, 삼성은 왼손 이승현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출근길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 김포와 청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서쪽 지방에서도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남부와 제주도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60mm, 영남과 전남 해안에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내륙에서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7도, 청주 13.8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껑충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1도, 대전 2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한 주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예년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